네, 신천지를 타고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 역시 전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대책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와 중수본 체제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오늘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일단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심각 단계로 올린 거죠. 이게 한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 11년 전이면은 2000년대 후반에 아마 신종플루가 대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한 이후에 지금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메르스 때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각 단계 올렸으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학교에 대해 휴교령이라든지 계약 연기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심각 단계로 올린 이후에 지금 교육부에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계약을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 시도교육청 또는 교장 자율로 맡기는 거는 이제는 교육부에서 좀 강제적으로 일주일 공식적으로 연기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기본권을 조금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 아마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이제 동원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항상 한 발짝씩 늦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걸 늦게 움직인다는 거죠. 비단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9시에. 내용 없었지 아무것도.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만 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심각 단계를 올린 게 그나마 실효적인 조치였어요. 왜 이걸 어제 또는 그제 하지 않고 하루 묵혔다고 오늘 할까요? 아마 오늘 오전에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 아주 쉬운 표현을 말씀드려 부산이 뚫렸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이 조금 안전지역이라고 여기고 대구, 경북까지만 갔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부산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오전에 부산이 뚫리고 나서야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뚫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은 건 아니겠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각 단계로 올리는 아마 조치를 발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늦은 건 늦은 겁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각 단계를 올리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발족을 시켰으니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이상은 정부의 조치가 한 발짝씩 늦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정 교수님 어쨌든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과거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심각 단계로 올린 대책 늦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또 이런 이 심각 단계 조정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가능해지고 특히 이제 자원의 동원이라든지 또는 또 교육부와 같은 그런 학교의 휴원 또 교통부 또 기재부 경찰청 모든 부처들의 행동들이 이제는 법적인 근거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집회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군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심각 단계에서는 법으로 보장을 받는다. 공무원들의 모든 이런 정책 수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태현 변호사나 정 교수의 얘기처럼 정부의 대책이 늦지 않고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했다는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은 아닌지, 너무 대책을 너무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만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하나는 이렇게 단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단계에 들어갔어요. 물론 뭐 대통령의 말이나 정부의 정책을 100% 결과론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대구에서 신천지구에 문제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아마 알 수가 없어요. 그 실무선에서 대통령은 지금 확산 속도를 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꼭 종식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가니 대통령의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이제 국정이 어려운 건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저 말 그리고 그 다음 한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며칠 뒤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방송 나와서 우리나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뭐 그때 대통령의 말이 지금 결과적으로 틀린 거 아니냐, 뭐 추미애 장관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더 이상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예. 그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박근혜 예전 정부 때 메르스 때 박근혜 전 정부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실책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박근혜 당시 정부의 어떤 실책을 당시 야당 대표이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엔 야당 대표가 당연히 비판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비판을 하던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예요. 또 이제 야당에서 지금 뭐 야당에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이 조금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내려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저녁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책에 앞서 정세균 총리가 먼저 이렇게 네네. 선제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김태훈 변호사가 처음에 어제 아무 발표가 없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은 핵심적인 내용은 사과예요. 예. 그동안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정부 믿어달라 했는데 어제 드디어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총리가 사과했고 그 총리가 오늘부터 중수본과 질본이 중대본 산하에 들어가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방역대책의 수장이었다가 예. 이 국무총리로 격상이 된 거죠. 오늘 이후에는 이제 다른 조치가 나오길 기대해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귀에 쏙 들어왔던 건 딱 하나인데 이 전환점을 언급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예.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신천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도 1월 20일이 첫 일본 확진자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30명이었어요. 예. 그러고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신천지로 알려진 이후에 어제 하룻밤 사이 210명. 예. 오늘 낮에 오전에만 이게 556명이었는데 602명으로 예. 오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 단위로 늘어나는 이 과정에 정부도 놀랐고 물론 국민들도 놀랐고 예. 이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이 기존의 방역의 문제가 아니고 봉쇄 전략은 물 건너갔다. 예. 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럼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대책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기점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자체가 이제는 정부의 잘못은 인정을 했고 전혀 다른 조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대통령 스스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 중에 늦은 것 중에 하나라고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일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오늘 마감됐습니다. 참여 인원이 무려 76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여기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아직 이미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국 금지란 게 단순히 이제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이기 예.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얼마 전에 있어 이 문제 가장 실무적으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항상 매일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이 문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곡하게 그런 표현을 해요. 감염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맞다. 예. 그건 무슨 얘기죠? 경제, 외교 다 빼고 이 감염,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국 금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본인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경제적, 외교적인 것들 고려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설사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뭐 총리든 뭐 보건복지 얼마 전에 박능우 장관한테도 기자들이 이거 물어봤잖아요. 제일 지금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이 부분이거든요. 입국 금지 안 할 거면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예. 그냥 아니 뭐 무슨 뭐 중국에서 오는 거 중국 사람보다는 중국에서 오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시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입국 금지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를 얘기를 하고 국민을 납득시켜라. 그게 도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 고향 갈래 하면서 일부는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